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을 채우던 알람 소리, 숨가쁘게 달려가던 출근길,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빈 공간에 서서 혹시 막연한 불안감이나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집에서 노는 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다음 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 후의 삶을 일이 아닌 놀이로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이라는 거대한 굴레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직장이나 직함으로 규정되었고 매일의 삶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움직였죠. 하지만 은퇴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온전한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유의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평생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삶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의 놀이입니다. 놀이라고 하니 왠지 거창하거나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놀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불안해하셨죠. 매일 아침이면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집을 나서셨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 동네를 서성이다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 한편에서 이름 모를 들꽃을 발견하고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였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그분만의 출근 시간이 되었죠. 매일 다른 풍경, 다른 꽃을 찍어 SNS에 올리며 동네 사진 작가님으로 불리게 되었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력소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나를 만났다고 말이죠. 이처럼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 아닌 온전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즐기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평생을 한 회사의 격리부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 쓰는 것도 어색해 하셨는데 붓을 잡고 먹을 가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셨죠. 그분에게 서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명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퇴 후의 놀이입니다. 나의 의지와 흥미를 따라 움직이는 삶.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그저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놀이터를 위한 놀이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갈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단계 하고 싶은 것 리스트 작성하기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 저런 것도 해볼 걸 하고 평생 후회했던 일들, 어릴 적 막연히 꿈꿨던 일들, 혹은 그냥 문득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모두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새로운 커피 맛보기, 손주와 공놀이하기 같은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 리스트에 적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나만의 시간표 채우기 이제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구체적인 놀이를 채워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서 9시 동네 한 바퀴 걷기는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서재 정리하기는 고요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놀이이고요. 오후에는 친구와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배움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기 위한 즐거운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혼자만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 조절하기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시간도 모두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계획표를 채워나가면 외로움 없이 풍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놀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들이지 않고도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함께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놀이동네 도서관 탐험.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최고의 쉼터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시니어 맞춤 강의나 영화 상영회 같은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열립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 디지털 교육도 제공하여 은퇴 후 세상과 단절될까 두려워하는 분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니어 은퇴하고 여기가 제 놀이터가 됐어요.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죠. 손주가 배우는 유행어를 여기서 배웠어요. 두 번째, 놀이공원에서 나만의 숲 만들기. 공원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공원의 식물 이름을 찾아보거나 새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마치 나만의 숲을 만드는 것처럼 자연을 관찰하는 놀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맨발 걷기나 명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요. 공원에서 사진 찍는 시니어, 매일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사진 찍어서 아들, 딸한테 보내면 너무 좋아하고요. 세 번째, 놀이 주민센터, 복지관 활용하기. 주민센터나 복지관은 시니어들을 위한 보물창고입니다. 노래교실, 서예,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구도 사귀고 밥 먹고 차 마시며 수다를 떨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죠. 복지관에서 만난 시니어,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네 번째, 놀이 재능 기부 봉사.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귀한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거나 은퇴한 요리사분이 복지관에서 간단한 요리를 가르치는 것처럼요. 나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어떤 보상보다 큰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오늘 은퇴 후의 놀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놀이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해 주세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매일의 일상을 소중한 놀이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연구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100세 인생 시대였습니다.